자, 오늘은 중2과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온이 뭐냐? 자, 이온 많이 들어봤죠? 이온 음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 자, 다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 되세요? 그러면 이온의 형성. 이온이 두 종류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여기서 양과 때문에 좀 많이들 헷갈려요.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음이온은 반대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 왠지 잃으면 마이너스 같고 얻으면 플러스 같을 텐데 반대요. 그래서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개가 된다.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그게 자, 요게 전자인데 전자가 나갔어. 그래서요, 전자가 나가게 되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게 되죠.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양전하가 음전하보다 더 많다. 근데 반대로 원자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인데, 자, 플러스는 하나인데 음전하가 두 개가 되죠. 전자를 획득하게 되면 음의 전하량이 더 커지는 거야. 이런 걸 음이온이 됐다. 좀 더 모형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는데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양전하 띈다. 이게 원자의 핵심 내용이었죠.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음전하,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 자, 그러면 왼쪽 모델을 봅시다. 자, 여기 양전하 원자핵이 플러스 3 돼 있고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자가 나가버렸어요. 전자를 잃게 되는 거죠. 전자를 잃었다. 전자, 자, 전자를 잃게 되면, 자, 요 밑에 그림을 봅시다. 플러스가 3이고, 전자는 2개 있죠. 그러면 플러스가 더 많죠. 이런 걸 양이온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9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원자에게 플러스 9의 전하량을 띄고 그 다음에 전자가 9개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들어온 초록색 전자 보세요. 전자가 하나 들어오게 돼. 보세요. 그럼 얘는 전자를 얻게 되죠. 전자 얻음. 전자를 얻게 되면 자, 플러스는 쳐봅시다. 9개고 전자는 하나, 요놈이 추가돼서 총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음전하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온이라고 한다.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는 양 전하량과 전하량이 똑같을 때 원자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양 전하가 크면 양이온, 전하가 더 많게 되면 음이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양이온이나 음이온 되는 게 다 누구 때문이다? 전자의 이동 때문이다. 자, 요까지가 중2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전자를 잃는 과정을 우리 산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건 환원된다. 자, 산화와 환원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부터 요걸 갖다 또 추가돼서 배웁니다. 그래서요, 중2 때는 산화와 환원을 배우질 않는데 전자 잃은 걸 두 글자로 산화, 전자 얻는 과정을 두 글자로 환원, 이런 내용을 고1 통합에서 여러분들은 더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자, 다른 모델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가 11이 있고요. 간략하게 그릴게요. 전자가 11개가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다.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9개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9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중성이다. 자, 얘가 자, 중심 안 바뀌는 거야. 플러스 11이고 전자가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럼 얘는 양, 이, 온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자, 얘는 플러스 9 원자핵은 안 바뀝니다. 자, 전자가 10개가 됐어. 그러면 전자가 플러스보다 더 많죠. 그럼 얘는 음이 온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기율표 강의를 듣게 되면 얘를 원소, 기호나 이온 모형을 어떤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플러스 11을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11번. 근데 나트륨이 전자 나가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가 하나 더 많죠. 그걸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Na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 모양은 NA가 되는 거고 요 아래 핵전화가 하나 더 큰 거,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건 Na 플러스 이런 걸 나트륨 이온. 나트륨 양이온 안 그러고 양자는 뺍니다.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 9야. 얘는 원자번호 9번 플로린입니다. 플루오린. 자, 플로린은 보세요. 전자 하나 얻어서 이 핵전화 9는 안 바뀌고 요 9는 안 바뀌고 전자가 하나 더 많네. 오른쪽 상단에 표시합니다. 자, 이온이라는 걸. 그래서 음전화 뜨죠. 이걸 음이온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온의 표현 좀 전에 미리 좀 배웠는데 자, 양이온. 자, 원소기의 오른쪽에 자, 이런 X라고 있으면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자, 잃은 전자의 수 를 플러스로 표현한다. 만약에 2개 잃었다 그러면 2 플러스, 3개 잃었다 그러면 Y 3 플러스, 하나 잃었다 그러면 Z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원소의 이름에 이온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얘가 리튬이다. 그러면 리튬 이온. 리튬도 보세요. 전자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전자가 하나 나가버렸죠. 2개뿐이 안 되죠. 전자가 하나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건 리튬. 이건 리튬 이온.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은 자, 원소기의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수를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는데 하나 얻었다. 마이너스. B라는 원소가 2개 얻었다. 2 마이너스. 전자를 3개 얻었다. 3 마이너스. 자, 이렇게 얻은 전자를 쓰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 다음에 원소 이름에 음이온은 화자가 들어가는 게 많다. 아세요? 자, 여기는 산소인데 전자 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의 전자가 있어요. 산소. 자, 그러면 2개가 들어가죠.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전자가 8개였는데 2개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2개가 들어왔다 숫자 적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거를 산소 원자, 요거는 산소 화자 붙이고 이온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소로 이름이 소가 들어가는 소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이온, 산소화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원자 이온 에서요. 자, 수산화이온은 OH-, 탄산이온은 CO3, E-.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 강의에 요 이온도 조금 더 추가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주기율표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가지 이온의 이용명과 이온식. 자, 수소 이온은 H+. 그래서요. 수소는 소자가 들어있지만 화를 안 붙입니다. 소 안 띄고요. 자, 요런만 수소 이온 H+.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Li+.
칼슘 이온 CaE 플러스,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은 이것도 여기 나온 애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음이온들, 염화이온 Cl-, Cl이 염소인데 염소화이온 안 그러고 염화이온. 그 다음에 자 OH-는 수산화이온, 질산이온은 NO3-, 탄산이온은 CO3-.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요. 자, 중학교 2학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자, 요걸 외우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 확인.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는 전기가 통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NaCl인데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용액에 이온이 들어있다. 자, 설탕을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물은 중류수를 씁니다. 중류수. 자, 중류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요? 물은 전기 안 통해. 그러면 통하던데요? 그럼 물 속에 이온이 있어서 통하는 거야. 그래서요? 순수한 물은, 순수한 H2O는 잘 기억합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여기다가 NaCl이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러면 NaCl을 물에 집어넣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이 생기는 거야. 예? 물 사이에 이렇게 이온이 존재하면 이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합니다. 자, 물은 전기 안 통한다. 소금물, 이게 일명 소금물인데 소금물은 전기 통한다. 소금이 이온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물에 설탕을 넣었다 칩시다. 자, 설탕을 넣으면 설탕 입자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설탕 입자는 물에 들어가서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자, 설탕물은 왜 전기가 안 통하냐?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온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액체가 전기 통한다 하면은 그 안에 이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온의 전하의 이동. 그래서요. 자, 이온의 전하의 이동.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전원 장치를 이용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 여러 번 한번 보시고.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한다. 자, 이게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에서 짝대로 나타나는데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이렇게 하면 건전지를 두 개 연결한 겁니다. 자, 건전지에서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요 부분이 플러스고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는 짧게, 플러스는 길게. 자, 위 그림과 요게 건전지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음이온이 이동해가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런 양이온들이 향해 간다. 이렇게 이온이 이동해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참고로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자,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이게 염화나트륨은 일명 소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다다다다 막 붙어 있어 가지고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얘가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한다. 자, 고체 상태의 소금은 전기 안 통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체 상태가 중요해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이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서 조심할 게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이온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온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세게 붙잡고 있어서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이온이 자유롭게 분리돼서 전기가 통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NaCl. 자, 나트륨은 양이온이고요. Cl은 음이온인데 이게 고체에서는 나트륨이온과 음이온이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세요.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근데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보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떨어지면서 자유로워진다. 여기에 전기를 걸어주면 짧은 게 음전화, 긴 게 양전화에서요. 이런 양이온들은 음전화로 이동하고 음이온들은 양전화로 이동해서 전기가 통한다. 이온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이건 이온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온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이온이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다시 수용에서 소금은 NaCl은 그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온들이. 그러면 전기가 통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는 어떤 실험을 보죠. 자, 이온의 전기 전화 확인 실험. 자, 실험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고 전원 장치를 연결한다. 자, 여기서 질산칼륨의 역할은 전류가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페트리 접시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다. 그 다음에 3번 과망리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반복한다. 자, 한 번은 황산구리, 한 번은 과망가니산 칼륨. 자, 여기서 질산칼륨, 황산구리, 과망가니산 칼륨 이런 이름들이 좀 어렵죠. 자, 좀 가려졌는데 한번 지우고 다시 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요 세 가지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자, 질산칼륨, 황산구리 수용액, 그 다음에 과망가니산 칼륨 수용액. 이름도 거지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뒷면에서 좀 보도록 할 거고. 자, 다음에 황산구리의 파란색 성분이 음전화로 이동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건 파란색 성분이 음전화로 이동했으니까 파란색 성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겠구나. 요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망가니산 칼륨이 어떤 보라색 성분인데 이게 플러스 구로 이동한다. 그러면 보라색 성분은 음이온이겠구나. 음전화를 띈다. 음이온이겠구나. 자, 요렇게 일단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양이온이 움직이는구나. 플러스로 이동하면 음전화가 이동하는구나. 음이온이 이동하는구나. 자, 정리. 파란색이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러면 파란색 성분은 양전화를 띈다. 자, 보라색이 플러스로 이동한다. 보라색은 반대, 음전화를 띈다. 자, 정신없나요? 자, 황산구리의 파란색 성분은 구리 이온 때문에 과망가니산 칼륨의 보라색 성분은 과망가니산 이온이다. 자, G, 칼륨 이온 K, 음전화, 질산 이온, 황산 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지만 색깔을 띠지 않으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글로 써 있는 걸 뒷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된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좀 간결하게 좀 나타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네모 박스 쫓아오세요. 질산칼륨, 질산하면 우리가 툭 나와야 돼요. 질산은 NO3-, 질산은 음전화 띈다. 그 다음에 칼륨은 K+, K+는 양전화를 띈다.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이렇게 빗금친 데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산칼륨이. 근데 이건
색깔을 안 띄어요. 칼륨 무색, 질산이온 무색. 그래서 어떤 변화가 안 나타나. 잘 기억해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무색이다. 되세요? NO3 마이너스는 뭐다? 질산이온. K 플러스는 칼륨 이온. 이 각각은 무색이다. 되세요? 자, 그럼 먼저 황상구리부터 보죠. 황상구리. 자, 황상구리는 푸른색을 띠는데 황상구리는 자 여기다가 황상구리 수용액을 중간쯤에 액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푸른색이 자 색깔 좀 바꾸고요. 요 푸른색이 이쪽으로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거야. 푸른색이 왼쪽으로. 근데 왼쪽에 보세요. 무슨 극이죠? 마이너스. 그러면 왼쪽 이동하네? 그러면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이거는 양이온이다. 양이온. 양이온을 띠는 건 푸른색이다. 그치? 이온 중에 색깔을 띠는 이온들이 있는 거야. 푸른색 이온. 근데 정리한 거 보세요. 자, 황산구리는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있는데 황산 이온은 무색이야. 그치? 그리고 음전화야. 구리 이온은 양전화야. 푸른색. 그러면 푸른색을 띄었던 건 양전화를 띄어야 되니까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실험. 자, 이건 우리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놈은 보라색. 자,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점점 번져가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 이동해 가는 걸 색깔로 확인하는 거예요. 음이온이.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럼 여기서 발라놓은 이 보라색 이온은 자, 과망가니산 칼륨을 해놨는데 자, 칼륨은 무색이면 칼륨은 그치? 근데 여기서 음이온이 MnO4-거든. MnO4-. MnO4-. 이름은 Mn이 망가니즈입니다. 그래서 과망가니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음쪽으로 하는 건 MnO4-예요. MnO4-. 됐어요? MnO4-. 이름이 좀 어렵죠? 과망가니즈산 이온. 됐어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됐어요? 주기율표에 이런 이온들을 갖다 좀 정리해서 이제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주기율표 강의를 한번 꼭 챙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된다? 이름 양이온 된다. 결과는 전자 얻으면 어떻게 된다? 예, 음이온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양이온은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로 이동한다. 전기를 가하면 음이온은 말을 잘못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양이온은 마이너스. 쓰기는 바로 쓴 것 같은데 발음을 플러스라는 것 같아요.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요게 핵심 포인트고, 아세요? 자,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온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정신없어 하는 파트예요. 시간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한 여러 번 듣고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온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고2 화원 아니면 생물이나 물리, 화학을 배울 때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온이 생긴다. 자, 참고로 전자 잃으면 산화, 전자 얻으면 환원, 통합에선 고1 때는 요 산화 환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온을 잘 모르니까 산화와 환원을 굉장히 또 헷갈려 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 시작되는 학년이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잘 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